안녕하십니까. 범죄사회학 배상훈입니다. 8장 긴장 이론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 8장 7주차죠. 긴장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란 뭘까요? 긴장이라고 하는 건 개인한테는 어떤 약간의 그 두려움 아니면 뭔가 약간의 그 무엇을 좀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좀 탁 신경이 곤두서는 것, 편안한 상태는 아니죠. 긴장, 스트레스 뭐 이런. 머튼이라는 사람은 뒤늦게임의 이론을 미국 사회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뒤늦게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7장에서 6주차에서 얘기를 했죠. 뒤늦게임의 이론은 구조, 무엇인가 변동되고 다시 구조. 그래서 범죄는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임의 이론에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 아니면 그것은 필연적인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뒤늦게임의 이론을 머튼은 미국 사회에 적용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러면 급격한 사회 변화라고 하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뒤늦게임은 뭔가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범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머튼은 그것보다는, 머튼이 초점을 맞춘 것은 급속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그 어떤 한 시점 아니면 뭐 어떤 미국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인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어떤 계층 아니면 집단 이런 것을 말하자면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즉 그러면은 이런 거죠. 아니 뭐 하류층이 당연히 높은 범죄율이 있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죠.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상식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그것에서 좀 넘어서 갖고 범죄라는 것 자체를 하는 일반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튼의 기본적인 고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머튼이 봤을 때 자기가 사는 미국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높고.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면은 유럽 같은 나라는 범죄율이 낮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즉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세계를 쫓아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내쫓고 거기서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미국 사회가 이제 정착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뭐 전쟁이 벌어지고 뭐 어쨌든 간에 유럽보다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높은 범죄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높은 범죄율을 유발시키는 어떤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 사회적 조건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본인이 사는 미국 사회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높은 범죄율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조건이, 사회적 조건이 있을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런 범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머튼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튼의 주장을 이렇게 사회 구조적 긴장, 즉 사회 구조적 긴장, 즉 무엇인가 개인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 이렇게 어떤 조금 약간 두려워하고 약간 공포를 느끼고 뭔가 좀 안정되지 않고 이런 것처럼 미국 사회가 무엇인가 좀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긴장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이런 머튼은 사회 구조적 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디르켐은 그의 아노미론에서 디르켐의 아노미는 이런 거죠. 사회가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말하자면 사회가 안정적인 구조였다가 약간 뭐 변하는 과정에서 막 있다가 다시 또 안정적. 머튼은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떤 큰 형태의 어떤 뭐 이런 것보다는 미국 사회 자체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다. 즉 디르켐이 자연과 인간의 욕구가 자연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 어떤 반면 머튼은 그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 속에 문화가 결국은 이런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이다. 좀 이것은 조금 디르켐이 생각하는 문화와 머튼이 생각하는 문화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문화와 인류학적 문화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문화는 좀 달라요. 아마 그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머튼은 어쨌든 욕구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문화 속에서 비롯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인류학적 문화론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이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순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막 사고도 치고 범죄도 저지르고, 즉 말하자면 미국의 문화 자체, 그 문화는 여기 말하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거죠. 그 문화 자체가 결국은 특정한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그 긴장이 범죄를 만드는 그런 어떤 상태가 있다라고 머튼은 주장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디르켐의 아노미론하고 머튼의 지금 이 사회 구조적 긴장론은 비슷할 것 같지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즉 머튼이 보고자 했던 것은 특정한 사회가 어떻게 범죄를, 그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를 만들어내는가, 범죄를 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럼 디르켐은 그거는 아니죠. 디르켐은 범죄는 자연스러운 거다.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금 뭔가 변화를 통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안정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머튼은 그 문화 자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범죄를 하게끔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니까 디르켐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흐르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은 머튼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특정한 사람이 그 구조적인 어떤 것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뭔가 그 구조를 깨트리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죠? 근데 희한한 것은 머튼은 디르켐의 아노미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르켐은 시간적이라고 시간과 연관된 어떤 생각을 했는데 머튼은 그 시간을 구조 속에 가둬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머튼은 그 구조 안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은 범죄를 막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안 저지르고 그냥 범죄를 안 저지르고 그냥 낙담해서 그냥 마약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 뭐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머튼은 설명하고 싶었어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머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회에든 문화적 목표가 있다. 근데 이 어떤 사회라는 게 사실은 그 미국이란 사회죠. 미국이란 사회.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일반론으로 했어요. 문화적 목표라고 합니다. 문화적 목표입니다. 그 문화에서 진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핵심적인 어떤 것 이런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 같은 나라에는 철학자들, 선 수련하는 사람들, 뭔가 도를 수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경제적 부가 주요한 문화 목표일까요? 어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화적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미국 같은 사회는 오로지 돈이 권력도 만들고 돈이 가족도 만들고 즉 어떤 사회 혹은 문화가 추구할 만한 어떤 목표 이것이 문화적 목표예요. 모든 사회에는 그런 어떤 다양한 목표가 존재하지만은 문화마다 실제로 핵심적인 형태의 어떤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뭘까요? 한국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예의범절, 충효, 이게 중요한 문화 목표죠. 그러면 고려시대 뭐 불교일 때는 그것도 깨달음이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뭘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어쨌든 모든 다양한 많은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어떤 사회나 어떤 데는 특정하게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머튼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화적 목표가 부라는 거예요. 부유함이죠. 그러니까 돈이죠. 돈. 쉽게 말하면 돈.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세요. 미국 대통령. 돈이죠. 자기는 그거보다 더 뭐라고 해도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는 이런 부의 창출을, 부를 축적하라고 계속 장려를 합니다. 부의 축적은 인간의 가치와 동일시되고 높은 수준의 위신과 사회적 지위를 그 부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독특하죠. 왜냐하면 어떤 오래된 역사적 기반이 없어요. 그죠?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다양한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종적 연관성도 없고 다양 없어. 그냥 오로지 그래서 자본주의의 최대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머튼은 이 생각인 거고 다시 디르켐을 얘기하면 디르켐은 그게 아니라 문화는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어떤 열망을 제한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것이라고 봤지만 머튼은 전혀 다르게 본 거죠. 그건 앞서 말씀드린 거고 즉 미국 문화가 모든 인간한테 최대의 부를 추구하도록 오히려 장려하고 강요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 이걸 머튼이 주장했던 문화예요. 미국 문화가 특히 돈을 강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목표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목표는, 그 사회에서 주장하는 목표는 이만큼인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이 목표로 갈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유색인종, 미국에서 유색인종, 그리고 대학을 안 나온 하급 노동자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마 로또 맞기자는 어려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즉, 흔히 말하는 이런 제도화된 수단. 물론 돈을 가장 빨리 긁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사기치는 거, 남을 죽이고 뺏는 거,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제도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화된 수단은 뭡니까? 기업을 경영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아니면 주식에 투자해 갖고,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도적인 수단. 즉, 문화는 모든 인간이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도록 기대되어지는 승인된 규범, 제도적 방법을 명시해 둡니다. 미국이란 문화에서 장려되는 문화적 목표가 있는 반면에 또한 수단도 있죠. 즉,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거는 그 문화에서 장려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를 얻기 위해서 폭력과 사기 이런 것들은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도화된 수단이 아니에요. 머튼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머튼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표가 그림이 이거예요. 목표가 여기 있고 수단. 요건 앞엔 뭐겠어요? 상류계급, 상류층. 우리나라의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아니면 하버드 나온 아주 동부 아이비리그에 가는 어떤 소수의, 대부분은 하층 노동자이나 유색인종들은 여기 있어요. 수단이 거의 없어요. 그래, 목표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괴리가 생긴다. 이 괴리. 즉, 모든 사람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는 제도화된 수단,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가치를 위해 제도화된 방법을 따를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미국의 무슨 MBC나 ABC 같은 일가, 아니면 CNN,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학자라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십시오. 사회적. 근데 돈을 벌려고 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죠. 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죠. 근데 법을 지키며 살면서는 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제도화된 방법을 따르라고 하고, 그런데 목표는 너무 높아. TV를 틀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은 흔히 말하는 수십억짜리 차를 몰고 다니고 돈을 막 뿌리는 사람들, 그런 부를 장려를 해.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문화라는 건 뭐냐? 운동 경기와 같이 그 운동 경기를 즐겨라. 즉,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어떤 제도화된 수단을 따르는 목표의 달성은 사실은 소수밖에 못하지만, 그로 가려고 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존재하는 거죠. 이게 머튼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항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세요. 돈을 벌면은 지위도 얻고 있고, 멋있는 주택도 살 수 있고 다. 그런데 목표가 한참 높아. 근데 제도화된 수단이 대부분의 미국의 하층, 중산층들도 이거를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각한 긴장이
놓인다는 거예요. 이게 긴장이론이에요. 즉 머튼은 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도화된 수단이 거의 없는, 그래서 그 목표와 수단 사이에 심각한 긴장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부의 획득이라는 목표, 미국 상황에서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상이 너무 적어. 왜? 그 문화에서 장려하는 방식으로 해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쟁이 정도를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어떤 몇몇 사람들, 아주 소수지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승인된 방식이 아니라 뭔가 약간 좀 이게 제도화된 수단은 아닌데 어떻게든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의리의리한 집배도 살고, 흔히 말하는 아주 아름다운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그게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높은 사회적 지위로 올라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시장도 되고 주지사도 되고 그래. 사회적 보상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인은 그러면 불법적인 거라도 돈을 모으고 볼까?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제도적 수단에 대한 심각한 긴장이 초래돼요. 특히 이런 제도화된 수단으로 부를 얻을 수 없는 미국의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일반 노동자들은요, 그리고 일반 노동자의 아들들은 대학을 가도 이 돈 빌린 것 때문에 등록금을 위해서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학자금 대출. 그거 오랫동안 갚습니다.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러한 긴장은 사회의 다양한 사람한테 부과돼 갖고,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특히 하층민들한테 더 집중돼. 그래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라는 게, 하층민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회 구조 자체에서 그들은 교육을 못 받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엄청난 긴장이죠.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겠죠. 당연히 이 긴장 이론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특히 특정 집단에게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긴장, 예를 들면 어떤 미국의 문화는 부의 축적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하고 계속 강조를 해. 그리고 이 목표가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다고 해.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와 사회적 구조 사이의 모순이 머튼이 얘기하는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이 격차, 긴장이 결국은 아노미예요. 이것이 아노미예요. 그래서 머튼은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문화적 주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하류층민들이 한테 왜 범죄가 하고 있느냐에 대한 구조적인 주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구조적인 주장이기도 해요. 즉, 미국의 높은 범죄율은 이런 문화적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금전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가치를 둔 문화적 힘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미국 사회는 범죄율이 높고 특히 하층민들한테 범죄가 집중된다고 머튼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머튼 하면 요 그림, 목표 쭉 이렇게 내려가는, 쭉 내려가는, 이건 계층이에요. 상류계층, 하류계층.
문화적 목표. 이건 돈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은 이게 사실은 소수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층들은 사실 그냥 그렇게 흔히 말한 일종의 망상이라고 하는 좀 공상적인 거죠.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미국 문화는 모든 계층이 공유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 문화 자체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비슷한 압력을 다 받아요. 그래, 너 억울하면 돈 벌어.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제도적 수단에 대해서 상층들은 그렇지, 미국 사회 좋아. 미국 사회. 왜? 자기들은 돈이 많고 기회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류층은 어때요? 미국 사회는 이 돈만 벌라고 하지 자기들한테 수단도 안 주고 충성도가 낮아져.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문화적 불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력이 좀 좋죠. 그런데 요것보다도 하층민들이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즉 생각해보면 요렇게 보면은 상층은 거의 범죄를 거의 안 저지를 이유가 없고, 중산층은 요만큼, 하층은 요만큼 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죠. 이제 요거죠. 요만큼,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 괴리만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층민들이. 그러면 이거는 문화적 설명만으로는 뭐가 아니야. 말하자면 요 설명만으로는 좀 아니야. 그래서 구조적으로 더 다른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머튼의 이론은 문화적 이론이기도 하면서 사회 구조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즉 하층민들이 왜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대한 이 그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퀴즈를 내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퀴즈죠. 요 그림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교재에 교재에는 이 그림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림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그림을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Y축, X축. 요건 계층, 하류 계층, 상류 계층. 요건 문화적 목표의 수준. 문화적 목표는 부유함, 돈 같은 거죠. 그리고 제도적 수단이 주어지는 정도가 요거예요. 요 그림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요게 이제 퀴즈 첫 번째입니다. 자,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얘기될 것이, 그러면은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직면에서 어떤 사람은 5가지 유형으로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8-1입니다. 머튼의 적응 형태에 대한 분류 체계입니다. 그 체계에서 표가 존재하는데 적응 유형을 지금 232페이지 표 8-1입니다. 수능형, 혁신형, 의례형, 회피형, 반역형입니다. 그래서 수능형은 목표를 받아들여서 수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죠. 이게 플러스 받아들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혁신형은 목표는 받아들이되 수단을 거부해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래, 돈 벌게. 수능형은 뭡니까? 그래, 돈 벌어. 합법적으로 벌어보지 뭐. 이게 수능형이죠. 근데 혁신형은 돈 벌어? 그래, 돈 벌게. 근데 합법적으로 못하겠어.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 뭐 혁신형으로 할 수 있는 의뢰형은 돈 자체를 거부해요. 돈 자체를, 돈이라고 왜 내가 꼭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수단은 그냥 월급쟁이로 사는 거죠. 보통 의뢰형이 많죠. 그죠? 그러면 회피형은 둘 다 거부해요. 여러분, 그냥 미국의 히피들, 그냥 아무런 그냥 돈도 필요 없어. 그리고 직업도 필요 없어. 유랑하면 살고 배짱이처럼 그런 반역형은 뭐죠? 그럼 왜 돈이 우리 사회, 미국 사회의 최고야? 돈 아니야. 다른 거야. 수단도 왜 꼭 주어진 수단만 가지고 해? 때려 엎거나 총질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막 이렇게 5가지 유형입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229페이지부터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부터 중간에 1, 2, 3, 4, 5 즉 말하자면은 수능형이 뭐고 혁신형이 뭐고 의뢰형이 뭐고 도피형이 뭐고 반역형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퀴즈 2번째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각각에 대해서. 그림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퀴즈고, 두 번째는 적응 유형 5개를 이 표 232페이지의 표 8-1을 설명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실 이 그 표하고 그림만 설명하면은 머튼에 대한 이해는 다 하는 거죠. 머튼의 요 설명은 그 뒤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튼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머튼은 어떤 미국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사람이 태어나갖고 직면하는 미국의 문화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상류층에 살다고 하면 대부분 수능형이겠죠? 하층민이면 어떨까요? 하층민이면 의뢰형일 수도 있어요. 즉 말하자면 그리고 사실 상류층이라고 하면은 긴장을 좀 별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머튼은 개인이 직면한 긴장 상태에 따른 인간의 선택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적응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범죄인 것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개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가 선택하는 5가지 유형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일탈이나 범죄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고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응 일반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머튼이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학자, 범죄학자라기보다는 문화학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걸 통해서 범죄를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요. 자, 두 퀴즈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머튼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머튼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 이제 머튼에 대한 얘기
후반부죠. 머튼은 이걸 문화적인 유형으로서 문화적인 형태로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걸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설명이 조금 애매해서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살인이라든가 이런 범죄의 폭력 범죄의 상당수를 도시 하류층의 청소년, 특히 남자 청소년 애들이 대부분 저질러요. 즉 말하자면 살인사건의 피해자 혹은 살인사건의 가해자의 상당수가 그들이 중심이에요. 도심의 하류층, 이것이 인종적으로는 흑인일 수도 있지만 백인 하류층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튼이 얘기한 요 얘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클리포드와 클로워드와 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 모두 하위 문화 이론을 했어요.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머튼의 이 긴장 이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계층에 따라 비례해서 범죄가 숫자가 비슷해야 되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하층민의 특정한 청소년 집단에서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은 이거는 요 문화 이론, 구조 이론, 사회 구조 이론 요거보다는 조금 뭐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코헨의 하위 문화 이론이고 그것을 좀 더 정교화한 게 클로워드와 올린이라는 사람의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머튼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머튼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제 하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층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산층의 문화, 중산층 중에서 조금 중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미국의 계층을 한 9가지로 나누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고 보면 미국 문화의 주류 문화는 중의 중보단 중의 상 정도가 미국의 주류 문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단독주택에 살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을 이제 다니고 차로 다니기도 하고 교육은 뭐 대학은 주립대학교 정도라든가 아니면 그건 못 하더라도 커뮤니티 칼레지 정도 다니고 직장을 얻는 이런 정도. 근데 이들의 문화는 실제로 하층인인 요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요. 왜? 실제로 폭력적인 부모, 집에 돈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TV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떠들어대는 이 미국의 위대한 문화는 이들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야. 이거를 이 도심 하류층의 남자 청소년, 특히 뭐 청소년들은 학교를 가도 배우는 게 이 중산층 문화잖아요. 하층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육과정. 차라리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뭐 복잡한 수학 공식을 배우고 예의 범절을 배우고 그래. 자기들한테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주류 문화에 대해서 이 하층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적응, 그리고 그것을 지위좌절이라고 합니다. 지위좌절을 하겠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 전체의 문화적 목표는 어떻습니까? 요 중산층의 문화적 목표, 건전한 직장을 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대학을 다녀서 건강한 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결혼해서 가족을 갖고 집을 사는 이런 문화적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하층민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하층민 애들은 귀속적 지위가 너무 낮아. 이 귀속적 지위,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위죠. 귀속적 지위. 귀속지위라고 하기도 귀속적 지위. 그러니까 그거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문화적 목표가 너무 공허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앞서 말하는 일종의 반역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면 회피형이 되거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네들은 좋은 차, 주택, 가정, 그래, 그게 니네들한테 목표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다른 문화가 있어. 어떤 문화죠? 힙합 문화. 힙합. 랩하고 갱스터 랩하고. 어떻습니까? 그래피티 막 쓰고 마약 막 하면서 맛있게 짧게 살아도 폼나게 살다가 죽는 비행 하이 문화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니네도 달라. 니네들은 니네 가치를 지켜. 우리는 우리 거로 대로할 거야.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흑인 갱스터 랩. 흑인 갱스터 랩이 거꾸로 이제 미국의 주류 문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그쪽으로 가서 주류화가 됐지만은 애초에 이런 갱스터 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악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교도 안 다니고 교육도 안 받고 대신에 욕하고 뭐 흔히 말하는 주먹질로 해서 서열 정하고 이런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화적 목표, 미국의 주류가 설정한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하위 문화 목표가 있고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문화는 악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비실용적이에요. 근데 그 문화를 숭배하고 숭상하고 따르니까 당연히 더 많은 범죄와 더 많은 일탈이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코헨의 또는 클로버드 올린의 하위 문화 이론이다. 정확히 말하면 범죄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그럼 머튼과 코헨의 차이는 뭐냐? 머튼은 범죄는 왜 하는가? 범죄의 실용적인, 즉 머튼은 이런 개인이 문화적으로 적응할 때 특정한 유형이 범죄라는 거고, 코헨은 사실 많은 청소년 비행이나 비행 청소년들이 특정 계층의 가치, 미국의 주류인 이 문화적 목표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반동, 싫어하고 다른 어떤 걸 찾으려고 하는,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행 하위 문화 집단 형성이 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다 비행이고 범죄가 되니까 더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머튼과 코헨의 차이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클로워드와 올린의 폭력 집단 비행 이론입니다. 이거 하나 더 나갔죠. 그러니까 코헨은 비행 하위 문화인데 이제는 폭력 집단 비행 이론인데 그 비행 하위 이론이 좀 더 정교화된 거죠. 코헨과 같은 주장으로서 중산층 가치, 미국 사회의 주류인 중산층 가치에 대한 반항과 지위 획득의 축으로부터 무엇인가? 그러니까 야 우리 것 이 중산층이 이걸 따라와. 난 네 필요 없어. 우리만의 것을 찾을 거야. 그래서 더 심각한 비행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만의. 우리는 사람 팰 때 어디 먼저 패? 우리 갱들의 독특한 특징이야. 시그너처야. 또 딴 집단은 딴 이런 거. 그래서 더욱 심각한 비행청소년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하게 뭐 머리를 이렇게 한 반쪽만 민다든가 문신을 한다든가 이런 더욱 심각한 경향을 보이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지위 획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만의 문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떻습니까? 스킨헤드. 여기에 아주 짙은 뭐 화장, 반쪽 화장하는. 그죠?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건 뭐냐면 아예 돈. 그래서 마약, 스스로 마약상이 되기도 하고 마약을 팔기도 하고 돈을 추구하는 게 되면 여기서 돈은 여기서 말하는 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서도 자기 어떤 집단을 유지하고 지위 존재가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클로워드와 올린의 폭력 집단 비행 이론입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위 문화도 코헨의 그러니까 비행 하위 문화도 이렇게 범죄적 하위 문화, 불법적 기회가 존재하여 청소년들은 소득의 생성을 강조하는 범죄적 폭력 집단의 형태가 나타나고 폭력적 하위 문화, 불법적인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불법적인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분노는 폭력을 통해 표출돼서 폭력이 만연합니다. 폭력이 만연한 하위 문화가 폭력적 하위 문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갖고 돈을 추구하는 완전히 그 깽이 되는 범죄적 하위 문화가 있고 그런 기회조차도 없으면 그냥 막 지들끼리 때리고 싸우고 그래서 서열 정하고 이런 그냥 폭력적 하위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도피죠. 하나는 그런 자체. 어떤 합법적인 기회도 없고 불법적인 기회도 부족해. 불법적인 방식의 사용에 대해서 또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좌절해갖고 약물의 중독에 빠져서 20살 못해서 죽는 도피적 하위 문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불법적인 기회의 존재 여부에 따른 하위 문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긴장 이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코헨, 머튼, 코헨, 클로워드 아울링 같은 이게 대부분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긴장 이론의 주장들입니다. 머튼의 긴장 이론이 코헨의 하위 문화 이론 됐고 클로워드 아울린의 또 불법 폭력 집단 문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클로워드와 올린은 청소년 비행 방지와 통제를 위한 법률. 왜? 그런 집단들을 조금 교화시키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 누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로버트 케네디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만드는 게 교육의 개선. 기회를 주죠. 아니 제도적인 수단에 접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은 당연히 다른 범죄를 빠지지 않을 거 아니냐. 직업기회 창조, 하류층 지역에서의 공동체 조직, 개인과 폭력 집단,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회가 없는 사람한테 기회를 확대하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이게 흔히 말하는 빈곤과의 전쟁이죠. 근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왜 이런 흔히 말하는 하류층에만 돈을 이렇게 막 쏟아 부어? 그럼 중산층이 반대하겠죠. 그렇죠? 대단히 많은 정치적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진정으로 흔히 말하는 돈만 쏟아붓고 확대가 안 된 거죠. 즉 사회 구조적 질서, 범죄와 빈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면 범죄와 빈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주장이죠. 로즈 같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긴장 이론이 맞다고 하면은 기회를 주면은 될 거 아니냐? 제도화된 수단을 접근할 수 있게끔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지금 이거는 개인한테 기회를 주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머튼과 그 외 많은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이 하층한테 기회를 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공무원들이라든가 행정가들은 구조는 바꾸기 어려워. 그러니까 각 개인, 그것도 그 개인도 몇몇 개인한테 복지 혜택이나 돈을 주는 방식으로, 즉 개인의 변화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계획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 개인의 변화예요. 근데 개인 여기서 제도를 지적 수단을 못 가는 개인은 변할 수 있지만 이 개인이 변하면 뭐합니까? 다시 또 구조적으로 그 개인이 기회를 못 얻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패했죠. 광범위한 보수파들의 정치적인 반발,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됐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 긴장이론이 어쨌든 긴장이론에 의한 어떤 대책은 실패했다고 봐요. 근데 왜 실패했는가를 또 이제 60년대 하다 보니까 78년대 콘하우저가 왜 실패했을까? 아니면 긴장이론이 잘못됐나? 한번 긴장이론을 다시 비판해 볼까? 그러니까 상당히 60년대에는 긴장이론이 확광을 받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보니까 실패했어. 현실 대안이 만들어내기. 그래서 콘하우저가 1978년에 사실 이 긴장이라는 게 뭘까? 좌절감의 원인, 이거는 결국 열망과 기대 사이의 격차 아니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하층 청소년들은 흔히 말하는 기대와 열망 다 낮아요. 왜? 의욕 자체가 없어. 즉 청소년들은 늘 분노에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화질촉. 그런 분노도 못 느껴. 왜? 너무 쪼그라져 있어갖고 긴장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장이 일어나는데 긴장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회피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회피를 하는. 그래서 번화든 이런 거죠. 콘하우저의 연구 보니까 열망과 기대 사이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질문으로서 실제로 비행 청소년이 열망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비행 청소년들도 빠른 차, 상류사회를 갈망해. 좋은 옷, 이런 걸 갈망해. 버나드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실제의 이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용어와 개념의 적절성, 경험적 연구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으면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컬린이라는 사람은 1984년도에 자세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보니까 사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미시적 수준의 이론과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거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다 자기는 제시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이 헷갈려 버렸다. 즉 개인에 대한 얘기인지 사회에 대한 얘기인지 사실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자세히 보니까 머튼은 미시 이론과 거시 이론을 다 주장한 거 아닐까? 그래서 사회 구조적 긴장 속에서 좌절감은 미시적 수준인 거고 사회 구조적 특성과 일탈 행동, 비율, 분포 이런 거는 거시적 수준. 그러면 긴장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 즉 문화적 가치와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 그리고 개인의 긴장은 개인의 느낌과 감정, 스트레스와 좌절, 분노, 이건 좀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긴장 이론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좌절을 겪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보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긴장이라는 용어를 좀 혼용해 쓰지 않은 거냐.
혼용해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정확히 엄격하게 개념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머튼이 미시와 거시를 같이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비판들이 나오게 됐어요. 자, 너무 이제 시간이 50분이 넘어갔고, 긴장이론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이제 개인, 사회에 대한 긴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이론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